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우체국인데 물품을 보냈는데 사람이 없다고? 이상한 기계음으로 오더군요. 웬일이지 하고 있는데 무슨 상담원 연결하려면 0번인가? 그거 누르래서 누르고 이상하다 싶어서 0번 누르고 3초 뒤에 끊었는데요. 검색해보니 우체국 사칭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군요. 저 이거 뭐 전화세 엄청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저번에도 여러 번 온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동원하다 이러는 겁니까? 보이스피싱 유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식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과 피해자 개인의 신상을 파악한 뒤 자녀, 유괴 등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 택배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택배가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9번을 누르면 연결된 안내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금융권에서 유행하던 보이스 피싱이 우체국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특히 우체국 택배는 개인 사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ARS로 소포 택배 등 우편물 도착과 반송 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쓰여진 우편 봉투나 소포 상자를 그대로 버리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자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기재 부분은 반드시 떼어낸 후 버려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RS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전화를 연결하면 담당자와 연결될 경우 환급 등록 번호를 불러준다며 민원인들을 현혹시킵니다. 다음으로 1에서 2분 내로 은행에 도착하여 환급 등록 신청할 것을 안내합니다. 만약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고 담당자가 연락 준다고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금 수령은 서울 본사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 본인들로 하여금 수령을 ATM 기계에서 하도록 유도합니다. 담당자가 연락 준다는 시간이 되면 환급금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본인의 신분을 차장이라 하고 환급금 국고환수 이전에 ATM 기계 앞으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형태로 보험료를 환급해주지 않으며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는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치사회적 현안, 이용정치사회적 현안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도 많습니다. 입시철에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고 대통령 취임식 즈음에는 참석자로 선정됐다고 사기를 칩니다. 대부분 이런 전화는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화를 끊거나 일단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해당 기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되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도 안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수도업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도 있습니다. 한국수도관리소 공공영업점인데 테스트에 응하면 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 테스트에 응하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해 자택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택을 방문해 수도요금 현금 납부를 요청하면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발신번호가 검찰청 발신번호를 검찰청 번호로 조작해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책에도 성공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번호가 찍힐 수 있다. 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의 경우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 번호를 끝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콜센터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증권사 콜센터를 사칭하는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공증권 콜센터입니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0번을 누르십시오와 같은 전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뒤 금융회사 자동화 기기로 유인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경우엔 우선 본인의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 금융사기의 공통점과 대처법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말투가 다른데 우리나라 전화 상담원들과는 다른 억양을 구사하는데 억지로 표준어를 흉내내는 듯합니다. 특히 위의 발음을 들으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이는 대부분 제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결론은 개인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수상한 전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반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은행 현금 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 현금 지급기 앞으로 가라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각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경찰청, 검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